공항 로비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한지연 씨, 뺑소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똑같이 생긴 여자가 또 한 명 나타났던 거죠. 둘이야? 한 여자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여자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똑같았죠.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재벌 회장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전 엄마는 우리 중 한 명만 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집안이 쫓아냈으니까요. 평범한 옷을 입은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죽으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린 숨지 않겠습니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려진 자가 판을 뒤집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25년 전 그날 밤으로요. 25년 전 박수진은 25살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수진은 운명처럼 재벌가 장남 강준혁을 만났죠. 준혁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진과 결혼했던 거예요. 수진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지켜줄게. 준혁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시선은 처음부터 얼음장 같았어요. 강대호 회장과 부인은 수진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수진은 참았어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항상 수진 편이었죠. 그리고 1년 후 수진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딸 둘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축하한다며 말했죠. 쌍둥이 따님이세요. 둘 다 건강합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우리 딸들 이름을 뭐로 할까? 첫째는 선우, 둘째는 지연이 어때? 수진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딸들만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준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쌍둥이 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너 때문이야.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어.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수진을 밀쳤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시아버지 강대호 회장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짐 싸. 수진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저 어디로 가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쌍둥이는 강씨 집안의 피를 받았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하지만 너는 필요 없어. 수진은 애원했습니다. 아이들만은 데려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시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아이들은 손도 대지 마.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쌍둥이 딸들을 보며 눈물만 흘렸죠.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해? 한밤중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기로요. 조용히 아기 방으로 갔어요. 선우와 지연이 나란히 자고 있었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데려갈게. 둘 다 꼭. 하지만 복도를 지나던 순간 경비에게 발각됐어요. 거기서 경비의 외침에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 나왔죠. 감히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려고. 수지는 쌍둥이를 꼭 안고 현관문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놓지 마. 아이들 빼앗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지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경비 서너 명이 달려들었죠. 그 순간 수지는 알았어요. 두 아이를 다 데리고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요. 눈물을 흘리며 수지는 큰딸 선우만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딸 지연은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수지는 선우를 안고 뒷문으로 뛰었어요. 담을 넘으려는 순간 발이 헛디뎌 넘어졌지만 선우만은 다치지 않게 꼭 안았죠. 뒤에서 지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수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택 창문 너머로 지연이 울고 있는 게 보였죠.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지는 선우를 안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수진의 눈물보다 더 많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이후 박수진의 지옥이 시작됐어요. 손에 쥔 건 딸 선우 하나와 몸에 걸친 옷뿐이었죠.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수지는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선우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문전박대였죠.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빌딩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선우를 등에 업고 걸레질을 했죠. 오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오후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는 날들이었죠. 선우는 그렇게 엄마의 등에서 무릎 위에서 공장 구석에서 자랐어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선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옷도 남루했고 엄마가 늘 일하느라 바빴던 거죠. 동네 아이들이 선우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선우 엄마는 아빠 없잖아. 홀어머니야. 선우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심하게 괴롭혔죠. 너 버려진 애 맞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엄마 혼자 너 키운대.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선우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수지는 알았어요.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진이 청소하던 건물에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퇴근길에 선우를 데리고 지나가다 멈춰섰죠.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 저것들 뭐해? 태권도야. 몸을 지키는 운동이지. 선우는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어요. 관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죠. 관장님, 제발 우리 딸 가르쳐 주세요. 돈은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관장은 선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공짜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선우는 그날부터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선우는 달랐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빨랐던 거죠. 관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아이, 재능이 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선우는 도장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또 선우를 괴롭혔어요. 야, 홀어머니 딸, 너 엄마 어제 우리 아빠 차 운전했던데? 기사하더라. 선우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왜? 네가 뭐 어쩔 건데? 아이 하나가 선우를 밀쳤어요. 그 순간 선우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죠. 밀친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 아무도 선우를 놀리지 않았어요. 선우는 태권도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실력이 늘수록 자신감도 커졌죠. 중학교 때 시합에 나갔고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21살 선우는 국가대표 후보가 됐어요.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5년을 버틴 보람이 있었던 거죠. 엄마, 나 올림픽 나갈 거야. 엄마 편하게 해줄게. 수지는 딸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수진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공장에서 쓰러졌어요. 선우가 달려갔을 때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었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25년간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선우는 무너졌어요. 선생님, 비용이 얼마예요? 최소 1억은 들어갈 겁니다. 1억. 선우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선우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후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선우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엄마, 꼭 살려낼게. 조금만 참아줘. 엄마는 약하게 웃으며 선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우는 몰랐죠. 곧 운명이 모든 걸 뒤바꿀 거라는 것을요. 24살 선우는 국가대표 후보로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이기면 올림픽 대표로 확정되는 거였죠. 엄마 병원비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체육관에서 연습에 몰두했어요. 코치가 상대 선수 정보를 알려줬죠. 이번 상대는 한지연이야. 재벌 회장 손녀인데 실력은 너보다 한 수 아래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선수라고요. 경기 전날 감독이 선우를 조용히 불렀어요. 선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선우는 감독실로 들어갔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심각했죠. 이번 경기 말이야. 감독은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어요. 조금만 조절해 줄 수 있을까? 선우는 감독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감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엔 지연이가 이겨야 한대. 팀 운영비가 달렸다고.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애원하듯 말했죠. 너 실력이면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 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팀이 곤란해진다. 선우는 매트 위를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엄마가 흘린 땀이 보이는 것 같았죠. 실력대로 하겠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우야, 그러면 팀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엄마한테 배웠어요. 정직하게 살라고요. 경기 당일이었어요. 선우는 경기장에 들어섰고 상대 선수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멈춰 섰어요. 상대 선수 한지연이 자기와 똑같이 생겼던 거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닮았지?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지연도 선우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자세를 잡았죠. 심판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선우의 첫 발차기가 들어갔을 때 관중석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났어요. 빠르고 정확했죠. 지연이 막았지만 밀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 지연이 흔들렸어요.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선우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선우는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격이 들어갔고 지연이 다운됐죠. 심판의 카운트가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지연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죠. 승자 강선우. 선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던 거죠. 경기장 밖으로 나왔을 때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 너 선수 생활 접고 싶어? 선우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졌어야 했나요? 팀이 해체될 수도 있어. 회장 쪽이 화났어. 누군가 선우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힘들다며. 이거라도 받아. 선우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엄마한테도 필요 없어요. 그날로 선우는 국가대표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팀도 해체됐죠. 선우는 체육관을 나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요. 2년 후, 선우는 새벽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운전 알바, 밤에는 편의점이었죠. 선수 시절의 꿈은 멀어졌지만 선우는 버텼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선우는 TV를 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재벌 회장 손녀 한지연 씨,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화면에 그 얼굴이 떴습니다. 2년 전 경기에서 만났던 자기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선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생겼지? 그날 이후 선우의 인생은 다시 한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선우가 운전 알바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강선우 씨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투는 차분했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경계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쪽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선우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2년 전 경기 때문에 재벌가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관심 없어요. 선우가 돌아서려 할 때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관련입니다. 선우의 발이 멈췄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 남자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곧장 말했어요. 뉴스 보셨죠? 한지연 씨 사건.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과 선우 씨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선우가 물었죠. 그래서요? 남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공항에 한 번만 대신 나와주시면 됩니다. 기자들 앞에 잠깐 서기만 하면 돼요. 선우는 웃지도 않았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선우를 남자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간 이식 비용 전액 지원합니다. 선우는 돌아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죠. 딱 하루입니다. 선우 씨가 대신 나와주면 어머님 치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우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스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엄마 얇아진 손, 의사의 말. 지금 수술 안 하면 3개월.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 잘못을 왜 제가 대신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우 씨, 세상은 원래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책임집니다. 그 말에 선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대신 나가서 기자들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선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죠. 하루면 끝나는 거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날 밤 선우는 병실에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줘요. 곧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선우는 혼잣말처럼 계속 말했어요. 딱 한 번,
엄마 살리고 끝내자. 다음 날 선우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행이었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바다 가까운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선우는 차에서 내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죠.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나왔어요. 선우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는 선우와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눈, 코, 입, 심지어 표정까지요. 서로를 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여자였어요. 나랑 똑같네. 선우도 같은 말을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한지연이에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선우예요. 지연은 선우를 위아래로 천천히 살폈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죠. 미안해요. 당신 인생 망치게 해서.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만 서 있으면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대신 서는 게 아니에요. 대신 사라지는 거예요. 선우의 눈이 커졌죠. 그게 무슨...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선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침묵을 깬 건 지연이었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선우가 고개를 들었죠. 뭐가요? 지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내가 태어난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화부터 냈고 어른들은 입을 닫았죠. 선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항상 눈물만 흘리셨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건 할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거예요. 아무도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였죠.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펼쳤어요.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선우는 종이를 들여다보다 숨이 멎었어요. 이 날짜.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 생일이에요. 선우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안쪽에 접어 넣어둔 주민증 사본을 펼쳤죠. 같은 날짜였습니다. 똑같아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병원 이름도 같아요? 선우가 엄마한테 들었던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서울중앙산부인과. 지연이 출생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선우가 낮게 말했죠.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항상. 선우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도요. 지연은 다시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신생아 둘이 같은 이불에 나란히 누워 있었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둘째. 선우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할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그때 지연이 출생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이름 부분이었어요. 엄마 이름 박수진. 선우는 숨이 멎었어요. 우리 엄마도 박수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 진짜 쌍둥이에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따로 살았을까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우는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 오는 밤의 이야기를요. 엄마가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만 데리고 나왔다고. 지연이 선우를 똑바로 봤어요. 그럼 내가 남겨진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이 엄마랑 나간 거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아마 한 명만 필요했던 거겠죠. 이 집안은요. 선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연이 선우를 바라봤죠. 그래서 무서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군가는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린 자매니까요. 지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어느 한쪽만 살아남는 선택은 하지 말자고요. 선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버텨요. 우린 쌍둥이잖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죠.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선우는 사진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도망이 아니라 버텨야 할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차가 저택 앞에 섰어요. 선우 씨, 출발합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선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차는 제주 시내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우에게 모자를 씌우고 고개를 숙이게 했죠. 고개 들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층수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왔죠. 방 하나로 선우를 데려갔어요. 문이 닫히자 밖에서 잠겼습니다. 선우는 침대에 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선우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에 나가면 됩니다. 기자들 앞에 잠깐 서기만 하면 돼요. 선우가 물었죠. 그 다음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은 강선우 씨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목소리를 낮췄죠. 사고가 날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요. 선우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전 죽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선우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던 거죠. 대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찾아. 그 방 맞아.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문 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렸죠. 문 열어. 선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이 호텔 안에 선우를 잡으려는 사람이 한 팀이 아니라는 걸 선우는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말고 우린 다른 층이야.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죠. 이건 하루짜리 일이 아니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지연이었습니다. 선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아무도 믿지 마. 이 호텔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내 편 아니야.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방금 전화 받았어요. 지연이 물었죠. 뭐라고 하던데?
인생에서 사라지라고요. 전화 너머로 지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들였어. 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쌍둥이잖아요. 내일이기도 해요. 지연이 울먹였어요. 지금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알겠지? 선우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는 너무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이 말했죠. 내일 공항. 나도 나갈게. 우리 둘이 함께. 선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당신도 위험해져요. 상관없어. 어차피 나도 이미 표적이야.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하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선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연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함께 나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신생아 시절 사진. 첫째, 둘째라고 적힌 사진이었죠. 엄마, 저 살아남을게요. 지연이도 지킬게요. 그날 밤 선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에서는 여러 발소리가 오갔어요. 누군가는 돈 때문에, 누군가는 권력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요. 그날 밤 모두가 강선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쌍둥이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나온대. 회장 손녀 나온대. 선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지연 씨, 뺑소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었죠.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또 다른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선우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뭐야? 둘이야?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카메라 앞에 섰죠. 선우와 나란히 섰을 때 공항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똑같은 얼굴 둘이 나란히 서 있었던 거죠.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두 분이 왜?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순간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25년 전 태어났을 때부터 갈라졌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죠. 한 명은 재벌 집안에 남았고 한 명은 아무 설명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강선우입니다. 어제까지 대신 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우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서고, 대신 책임지고.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대신 사라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사라지라고요. 공항이 술렁였어요. 지연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이건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히 덮으려 했던 일들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검찰 조사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엄마가 한 명만 안고 도망쳤던 쌍둥이예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들이 다가왔어요.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죠.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회장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연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필요했던 거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25년을 저 혼자 키우시느라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한 명만 데리고 나왔다고요. 공항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지연이 선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선우도 지연을 안았죠. 카메라는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같은 얼굴, 다른 삶. 하지만 같은 선택이었죠. 공항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세상은 알게 됐어요. 재벌가의 비밀을, 쌍둥이의 비극을, 그리고 진실을요. 며칠 후 뉴스 화면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재벌 회장 측근, 조작 정황 드러나. 대리 희생 계획, 수사 착수, 강산그룹 회장 사임.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온 선우와 지연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똑같았죠.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선우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죠. 선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깨어나요. 저 왔어요. 수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눈을 떴죠. 선우야. 수진은 딸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던 거예요. 선우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딸이었죠. 연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저예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지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딸, 정말 내가 맞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엄마, 25년 만이에요. 수지는 두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우와 지연이 양쪽에서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이제 우리 셋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두 딸을 안았어요.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갈라놓아서. 선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우린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 강대호 회장과 부인이 서 있었어요.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병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 용서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잘못했소. 당신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갈라놓은 것. 회장 부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손녀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수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들어오세요. 회장 부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간 이식 비용, 아니 모든 치료비 저희가 책임지겠소. 그리고 두 손녀 앞으로 재산 증여하겠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수지는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약속하겠소. 두 손녀를 똑같이 소중히 대하겠소. 일주일 후였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선우와 지연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한 달 후, 수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새 모녀가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두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냥 너희랑 같이 있고 싶구나. 둘 다요. 지연이 엄마 팔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있을 거예요. 25년 못 본 거 다 채울 거예요. 세 사람은 햇살 속을 걸었어요. 버려진 자가 돌아왔고 갈라진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죠. 사람은 돈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새 모녀의 웃음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